안녕하세요. 날씨아재 TV 반기성입니다. 오늘은 아타카마 사막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좋아하는 시, 사막을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자, 이게 이제 시인은 오스탕스 블루라는 시인인데요. 이 시는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무원 시 콩쿠르에서 1등으로 당선된 작품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마지막 남은 사막이라고 시인은 노래를 하죠. 자, 이제 오늘 소개하는 사막은 칠레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서쪽에 있는 사막으로 사막 중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유명하죠. 사막의 일부 지역에서 연강 수량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미생물조차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죽은 동물과 식물들이 부패하지 않고 햇빛에 구워진 채로 남아있죠. 그런데 아타카마 사막은 다른 사막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개 전 세계 사막들은 그림처럼 위도 30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도 30도 부근은 지구 대순환에서 아열대와 고압대가 위치하기 때문에 상층에서 지상으로 하강 기류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막이 대개 만들어지죠. 아타카마 사막도 이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그런데 다른 사막과 틀린 것은 대개의 사막들이 바다가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는데 세계 단 두 군데의 사막만이 바다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과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칼라리 사막이죠. 이 사막들은 인근 해역이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용승 해역입니다. 또 한류가 해안을 따라 흐릅니다. 이 바닷물이 차다 보니까 고기압이 만들어져서 비구름 형성에 필요한 저기압대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가 거의 오지 않고요. 매우 건조한 사막이 되는 것이죠. 다만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바다 안개가 바람을 타고 사막으로 들어와서 안개 같은 걸로 해갖고 습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약간의 생명체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건조한 사막에서도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도 동쪽 해상으로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할 때인데요. 이때는 남미 서해안 쪽, 그러니까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쪽이죠. 이때는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는데 대엘니뇨일 때는 그 그레이트 엘니뇨죠. 이때는 폭우가 내립니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선악성 강수가 내리는데 순식간에 내린 빗물이 강이 되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연못을 만들기도 하고요. 빗물에 떠내려가서 연못에서 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텐트를 칠 때 결코 낮은 곳을 치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피하고 있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다가 엘니뇨 때 홍수가 난 뒤에 사막에 엄청난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 사진은요, 대엘니뇨 때 홍수가 있었던 후에 피어난 꽃 사진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고 정말 쓸모없는 사막인데요. 이 지역은 노다지 땅입니다. 전 세계 구리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어마어마한 노다지 땅으로 현재 칠레 GDP의 15% 가까이가 구리를 팔아서 버는 돈이라고 하죠. 왜 요즘에 그 쓸모없는 얼음 땅이라고 불렸던 그린란드가 엄청난 황금을 낳는 땅으로 변한 것,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타카마 사막에 살고 있는 한해살이 풀, 또 다년생 관목들이 기후변화로 파괴된 미래의 세상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의 완벽한 표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칠레 교황 카톨릭 대학 연구진은 다양한 방법으로 10년에 걸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식물종들이 뿌리 근처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박테리아를 발달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질소가 부족한 아타카마 사막에서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인 질소 섭취를 최적화하기 위한 식물들의 적응 전략이죠. 이 같은 적응형 돌연변이는 빛에 반응을 하고 광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포함해서 사막 조건에 대한 적응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유전자에서 발생을 해서 이런 식물들이 아타카마의 극단적인 방사선 조건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연구진은 스트레스 반응이라든가 염분이라든가 해독, 금속 이온의 조절 등과 관련된 유전자도 발견을 했는데요. 영양이 부족한 사막 환경에서의 적응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래 기후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기후 위기 조건에서 즉 매우 건조하고 영양소가 부족한 조건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농작물 생산이 필수적이 되거든요. 연구진은 아타카마 사막의 일부 식물에서 발견된 유전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을 설계하기 위한 유전적 금광과 같다. 자,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가 그 시대에 대비한 식량이라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식량이 부족한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 대비한 그런 식량이 된다면 그야말로 정말 대박이 되겠죠. 근데 조금 씁쓸한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오이신에 따르면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버려진 옷을 버려서 사막 위에 옷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하죠. 버려진 청바지, 티셔츠, 스웨터 등이 만들어낸 옷산인데요. 옷들은 대부분 생분해되지 않고요. 또 화학 처리가 돼 있어서 함부로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쌓아둔다고 해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죠.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 사막에는 버려진 옷산이 자꾸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더 위험하고 더러워질 겁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노력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